안녕하십니까. 삼정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PATF 리더 황재남 부대표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신규 수익인식 및 리스회계 기준 도입보다 코로나19는 훨씬 광범위하게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 따라 면밀한 사전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편에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2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지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와 회계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채능 상무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가 재무제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불확실한 코로나19 환경에서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산업 생산량과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어 실물 경제가 위협받고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현상은 경제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제조업은 가동률 하락, 공장 일시 폐쇄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요 선진국은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홈코노미 등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어 유통, 미디어, 소비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활동의 급속한 둔화를 가져왔으며 향후에도 사업 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영업활동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세한 영향 분석보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위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은 기업 자산의 공정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대손이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동일한 특성을 지닌 고객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법규 등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벌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누락없이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나 수량 할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수익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이제 스스로 묻고 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코로나19가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손상, 재고자산 측정, 금융상품 측정, 수익인식, 리스회계 처리, 이연법인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사례와 더불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무형 자산, 종속기업 투자 자산 등 비금융 자산 손상 검토 사항입니다. 주가 하락, 가동률 하락, 수요 감소, 공급 제약 등은 비금융 자산의 손상 징후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손상 평가 결과에서 사용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단기의 예산 대비 실적 달성 비율이 낮아졌다면 코로나19의 일시적 영향만으로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변동이 없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미래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한 산업의 펀더멘탈 약화는 기업 가치 하락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 징후가 발생했다면 기업들은 먼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단일 현금 흐름 추정 방법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현금 흐름 추정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근거한 현금 흐름 추정에는 코로나19의 회복 시점과 회복 시점 이후 회복 속도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 시점과 회복 속도에 대한 추정은 매우 주관적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은 경영진에게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어려운 회계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 등 무위험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주가 변동성, 시장 위험, 신용 위험 등이 증가했다면 할인율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관측하기 어려운 기업 특유 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해야 합니다.
성장률 1%보다 낮거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의 가정이 어떻게 연구 성장률에 반영되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환경 변동에 영향을 간과할 경우 연말 결산 시점에 자산 손상과 관련된 서프라이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 검토는 지금 바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여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면 재고자산 단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산 후 생산량이나 향후 감산 계획 수준이 정상조업도에 미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조업도란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을 말합니다. 최대 생산량의 80% 수준을 정상조업도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제 조업도가 최대 생산량의 50%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도 생산량 단위당 고정간접비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 30%에 해당하는 고정간접비는 매출원가에 바로 반영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산이 아니라 시장 수요의 변화로 인한 상업적 진보화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감산뿐 아니라 공장 폐쇄나 일시적인 셧다운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공장이 폐쇄되는 경우 중단 영업으로의 분류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셧다운이 발생하는 경우 중단 기간의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은 영업 외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 원가 등 영업 비용으로 바로 인식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손상과 유가증권, 화생상품 등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상품의 손상 검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기대 신용손실이 낮은 채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채권, 신용손실이 발생한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채권 포트폴리오별로 신용위험 변동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객의 신용도는 고객이 속한 국가와 고객이 영위하는 산업에 따라서 크게 변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는 거래처가 코로나19 초기에 파산하여 해당 채권이 대손이 발생하였다면 호텔 산업 영위하는 다른 거래처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증가했는지 혹은 중국 지역에 있는 다른 거래처에도 유사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증가한 산업이나 지역이 있는지 검토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식별하여 스테이지 2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 거래처에 대해서는 국가 리스크, 산업 부도율,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채권 모형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가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증권이나 펀드 등을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코로나19 영향을 기준가격이 대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가치가 적절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환매 중단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기준가격에 기초한 평가금액이 공정가치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는 외부 평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평가 불능 보고서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 결산 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인식 기준서 IFRS 15호는 기업과 고객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고객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고객의 소비 패턴을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의 계약 이행 능력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고객의 지급 능력이 약화되었다면 수익인식의 이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리베이트 및 수량 할인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환불이 증가했다면 변동대가 추정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고객에게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스료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이 합의된 경우 대부분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리스 변경에 해당됩니다. 리스 변경은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재측정을 요구하는 바 리스 회계 처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리스료 할인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할인이라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재측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리스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에 따라 리스료 할인이 리스 변경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래 과세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그룹사들은 종속기업들에 대한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 종속기업은 매각하거나 청산하는 계획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당 및 처분 가능성의 변동은 종속기업 관련 이연법인세 측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세제 혜택 등도 실효세율 하락이나 이연법인세 자산 추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19가 재무제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무제표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뿐만 아니라 미래 상황에 대한 고도의 추정 과정이 필요한 항목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사전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 따라 현재 회사의 회계 정책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하여 연간 실적 변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약정사항 준수 등 여러 재무 약정사항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재무 성과 측정에 있어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무제표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